예,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혼자서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일이 이 작심3일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작심3일은 고사하고 이 하루가 채 넘어가지도 않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시간을 땡겨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먹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벌써 환갑이 넘었고 벌써 둘이네요. 이 나이가 먹으면 근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젊었을 때만큼 이렇게 집중력과 힘을 끌어올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내가 커올 때는 그랬지요. 왜 어른들은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렇게 느릿느릿 걸을까? 왜 말을 할 때도 저렇게 천천히 말을 할까? 왜 저럴까? 참 많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이 나이 먹어간다는 게 무섭습니다. 아마 그 옛날 왕후장상도 이 나이 먹어가는 게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분발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쉬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나이 먹어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이 먹어가는 나이를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단지 어떻게 하든지 되든 안 되든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내가 젊었을 때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다시 일어서곤 했는데 이 나이 먹어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겁납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즐기느냐 편안하지 않는 노후를 즐기느냐 아마 그런 것은 또 우리 나이 먹어서 사는 인생이 무엇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행복한 거 좋죠. 사랑하고 싶은 거 좋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좋지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가지는 것 좋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 나는 이 성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범죄를 다루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커올 때는 참 동네에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자고 하면은 튕기죠.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끌고 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뿔따고 나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 앞에 이제 잡혀갑니다. 그러면 판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너무 튼다. 너무 틀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판사님한테 내가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냐? 우리들이 같이 살게 해달라. 내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은 내 신체 건강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 것이니까 우리 둘이가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씩 웃으면서 그래, 니 그래 마음에 들더나? 니 진짜 마음에 들더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강제로 관계를 가진 건 참 미안한데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렇습니다. 다른 여자가 저한테 없고 오직 저 여자만 있으니까 저 아가씨하고 한평생 제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이 남자가 아가씨 이 남자가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싫다 이랍니다. 여자가 그러면 판사가 왜 싫어? 그러면은 저 남자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같이 집도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삽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뭐라 하냐 하면은 이 남자가 키가 작을 수도 있지. 이 남자가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지. 그 젊은 놈이 앞으로 이 사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회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 젊은 애들이 그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지. 많이 못 배운다고 해가지고 성공 못하나?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집안이 가난할 수도 있지. 집안이 가난하면 어때? 새방에서 둘이서 시작하면 되지.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둘이는 며칠 날 결혼해라. 그리고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만한 파워가 있는 남자가 못 살 리가 없습니다. 옛날 판결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래 안 하지요. 지금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그래가 법정에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아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려고 이렇게 내가 매일같이 따라다녔는데 여자가 너무나 싫다고 그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고 가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네가 제정신이냐? 여자가 싫다 하면 안 해야지. 여자가 싫다는데 왜 해? 그리고 여자가 키도 못생겼다잖아. 가진 것도 없다잖아. 배운 것도 없다잖아. 여자가 싫다 하면 안 해야지. 그리고 바로 징역 5년, 징역 7년 때려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역 5년, 7년 뒤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지요.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전자발전. 그거는 네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항목 하나하나 빼려고 하면은 돈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야지요. 참, 내 깝깝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참,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하면 징역 3년이 나라입니다. 참 내 깝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성을 이런 식으로 달아버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력도 감소하고 기술도 감소하고 모든 것이 감소합니다. 사법부만 떼돈을 벌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서만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해도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나이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나도 분발을 하고 또 나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분발해야 되고 모두가 분발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나는 오늘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 나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 공포를 느끼느냐?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곧 우리를 덮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설 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습니다. 연구원이 책상 위에서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연구에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생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묶여 있죠. 이제는 그것도 더 줄여갖고 주당 48시간으로 묶여야 된다죠. 또 각종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업가를 옥매지요. 아마 법이 수만 따지면 정말로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안 만들어지지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이러나요?
이렇게 하면 누가 좋나요?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만 좋습니다. 참 답답하이 그렇습니다. 내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한갑입니다만은 뭐 어찌해도 뭐 그럭저럭 뭐 밥은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커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가슴이 먹먹하게 미어집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시대 또 우리 시대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세대나 저희 시대나 정말로 밤을 낮삼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일 안 하지요. 그렇게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왜 가나요? 돈 벌려고 갑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 겁니까?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삿대질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보이스 피싱과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기꾼과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 금융 사기, 그렇게 사기 수법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조폭가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나무 소라게 뜨겁해가지고 돈 빼느냐, 이런 조폭가를 만드세요. 그리고 마약과도 만들어야지요. 그 마약 파면 얼마나 돈 잘 버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얘기하죠. 마약을 팔고 마약을 처먹어도 2번은 봐준다, 3번은 못 봐준다 이러지요. 떼돈 벌지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고, 보이스 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도록 그렇게 과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첨단 기업이고 첨단 기술입니다. 첨단 기업이고 첨단 기술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벌면 첨단 기업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나고 멋진 놈 전부 다 교도소가 있고, 이쁘고 멋진 년 전부 술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나고 멋진 놈 돈 벌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조폭과, 대학교에서 조폭과, 사기꾼과, 마약과, 폭력과 이런 거 만드세요. 그러면 모두가 떼돈 벌게 될 겁니다. 아마 경쟁률이 의사보다 더 치열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양이 밥이란 밥은 다 주고 물도 다 떠주고,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올바름이 무엇인가?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노력이 무엇인가? 땀방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벅터벅 걸어 이 집에 다 왔네요.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죠. 예, 젊은 청춘남녀 여러분, 깝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였든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합니다. 결혼 상대자라는 것은 이 엔조이 상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엔조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수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 상대자는 이 수치와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쳐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믿을만해. 이 남자 책임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한테는 또 영이 말하기를 이 여자 정말 멋있어.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믿을만해. 한평생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쳐봐야만 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기혼자 여러분들이 참 요즘 일을 안 하는데, 물론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마누라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마누라가 열심히 빠가 되는 건지, 남편이 열심히 빠가 되는 건지, 어디 빠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을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위해서, 이 사회적 기본 제도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해야 애가 많이 낳지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낳나요? 그러고 청춘 남녀는 떡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놈이 더 떡이 뭔 떡인지 모르니까 참 우리나라 피곤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한감 노총각이 떡이 뭐라 하는데 도대체 그 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 둥글둥글한 것도 떡도 치고, 점심때 넓적넓적한 떡도 치고, 저녁에 길쭉길쭉한 떡도 치고,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혼자 여러분들께서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뭐를 박는 건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둥글둥글한 파일도 받고, 점심때 넓적넓적한 말뚝도 받고, 밤에 길쭉길쭉한 그런 파일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리고 자다 일나가지고 쇠파이프도 빠가 샀고, 뭐 밤이고 낮이고 빠가 싸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